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쓴 기록 보면은 문집도 있고, 지리지가 동국여지지, 이건 백과사전이죠. 성호사설, 택리지, 조선시대 최고의 인문지리서. 이 안에 모두가 백두대간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요 이중환 같으면은 이과 친인척 관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경표가 동국목록이고 여지구가 나오기까지 이런 실학자들의 저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1402년부터의 고지도에 표현됐던 백두대간, 그 지도가 없으면은 사실은 상경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 내용을 옮겨서 상경표에 적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갈래산줄기를 적으려면 지도를 옆에 놓고, 문헌비고 여지고 옆에 놓고 양쪽에 놓고 표를 작성을 해도 헷갈립니다. 갈래산줄기 가다가 막 뒤집어지고 앞뒤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사찬서들과 또 지도,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야 상경표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택리지를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복고총론 산수, 여기 한 9개 대목에서 백두대간 관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균관대학의 안대해 교수팀이 정본 완역, 정본 택리지라는 책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제가 그걸 쭉 보다 보니까 백두대간 얘기는 한 군데 했던가? 사실은 그게 이 9군데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백두대간인데, 이분은 한문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두대간 택리지를 한번 제가 책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상경표, 정서본 상경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힌트를 받았습니다. 이 택리지에서. 복고총론 산수에 여지고 산촌일 청소라고 유사한 그 기술 형식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쪽 지맥이 7, 8령이나 뻗어 있지만 동쪽 지맥은 100리가 못 된다. 이거는 동쪽 두만강 안쪽으로 뻗은 동쪽 지맥은 장백 정간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백두대간 지맥을 사실은 이 문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학자들이 번역하면은 그런 지리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백두대간 지맥이고 이게 청북정맥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역할 때도 그냥 휙 넘어가는 그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분명히 대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택리지에서. 대간은 끊어지지 않고 남쪽으로 수천이 내려가서 경상도 태백산까지 영으로 통해 있다. 한 줄기 영으로 통해 있다. 근데 여기서 영이, 이게 우리는 고개로 알고 있는데, 이 영이 큰 산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란 말을 써놓고 이중환도 이거는 산운하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밑에 설명을 달아놓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등마루 산줄기가 조금 나지막하고 평평한 곳이다. 이곳에 길을 내서 영 동쪽과 통한다. 나머지는 모두 산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지리적인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서북쪽 지맥, 그 다음에 서쪽 지맥, 천령에서 나온 산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면은 청북정맥, 청남정맥, 해서정맥, 임진북 예성정맥, 한북정맥, 이 하나하나가 그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정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리적인 그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냥 한문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철원 한양은 안변철령에서 나온 산맥이 맺혀서 된 것이다. 백두대간 안변철령에서 나와서 한양으로 뻗은 정맥이 뭡니까? 한북정맥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북정맥이라는 얘기 안 해도 딱 보면은 이거 한북정맥을 얘기했네. 한북정맥이라는 의식, 지리 인식을 가지고 쓴 글이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강원도 철령 서쪽에서 뻗어나온 것이다. 서쪽은 용진에서 그쳤다. 이거는 오대산에서 용문산 거쳐서 두물머리, 양수리까지 끝나는 산악인들이 얘기하는 한강 기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두대간에서는 여기에 별도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백두대간 지맥입니다. 아까 춘천으로 가는 그 지맥처럼 여기가 따로 정맥의 이름을 얻지 못한 백두대간 지맥에 관한 것입니다. 온 나라에서 가장 짧은 산맥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중환이 택리지를 쓸 시설에 예를 들어서 가장 짧은 건 금남 호남정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대산에서 용진까지 이어지는 여기를 가장 짧은 산줄기다. 이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태백산에서 갈라지는 것. 낙동정맥하고 백두대간을 얘기하는 거죠. 60리 8량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 그리고 낙동정맥. 그런데 이 안에는 낙동정맥이라든가 백두대간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6번째가. 그 다음에 7번째. 속리산에서 남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기후지방의 남북 들판에 서리에 있다. 속리산에서 가지쳐 나간 산맥이 뭔가요? 한남 금북정맥. 한남 금북정맥이 칠연산에서 한남정맥과 금북정맥으로 갈라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이산 정기는 마이산 추탁산이 있고 남쪽으로 지리산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서 백두대간 그리고 금남 호남정맥, 금남정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갈라지는 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갈라지는 산들을 이야기하면서 읍치를 같이 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산 서쪽, 그래서 영암 얼추산까지 이어지는 호남정맥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줄기에 포함된 주요산 대신에 또 읍치를 쓰고 마을 중심으로 또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 조선시대 최고의 인문지리서, 자연지리서가 아니고 인문지리서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마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쓴 그 책이 되는 거죠. 특징이. 그 다음에 9번째로 월출산. 그래서 광양 백운산. 이거는 호남정맥이 되겠죠. 이거는 역시. 꼬불꼬불한 산줄기 산맥이 갈치자 모양과 같다. 이거 아까 윤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꼬불꼬불한 산줄기가 갈치자처럼 돼 있다. 그건 그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봤나요? 아니겠죠. 지도를 본 겁니다. 지도를 보지 않고서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균이 성서부부고라는 개인 문집에 보면은 그 지도를 구해서 큰 지도를 구해놓고 자기가 여행을 못 갈 때 그 지도를 보면서 그 지방은 어떻고 뭐 이런 걸 상상을 했다라는 그 수필이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 상당히 그 식자층에서는 이 지도가 보급이 돼 있었고 지도를 가지고 어떤 지리적인 지식을 정리하기도 했고 그 중에 이 이중환의 택리지는 조선시대 그 당시까지 18세기까지 나온 조선 전도 내지는 군현지도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지 않고서는
이 택리지를 쓸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